전 재산은 큰 집에 준다. 그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마당 위에 앉아있던 네 사람의 숨이 같은 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초가 지붕 끝에 걸려 붉게 타오르던 시간.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바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낡은 평상 위에 앉은 노모 박씨. 해진 흰 저고리 소매를 천천히 정리하며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이 거의 바랜 땅 문서 몇 장과 천으로 곱게 싸둔 은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 백냥. 그 돈은 그녀가 평생을 버텨낸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큰아들 영수가 겨우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이 박 씨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아직 달도 울기 전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혼자 등잔을 켜두고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논 두마지기, 밭 새떼기. 처음엔 그곳 남의 땅을 빌려 일군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가뭄이 들면 논바닥이 갈라져 발뒤꿈치가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땅을 속이지 않으면 굶지 않는다. 그 말은 아이들 귀에 남았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어릴 적부터 성질이 급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영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밥을 먹고 자랐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노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산을 나누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은 큰 집에 준다.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의 눈빛이 짧게 반짝였습니다. 놀람과 안도와 계산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막내 며느리 순덕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막내, 나를 모셔라. 그것이면 족하다. 그 말은 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었고 시험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 두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 집은 분주해졌습니다. 영수는 장에 나가 논을 팔고 다른 땅을 알아보았고 정씨는 은자를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집은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아침마다 노모의 죽을 끓였고 저녁이면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노모의 발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발은 자식 둘을 키워낸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등잔불이 흔들리던 시간 노모가 낮게 불렀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니 내일 장에 가거든. 배추 10포기를 사두어라. 순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즘 배추가 흔합니다. 흔할 때 사두어라. 노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앞에 값만 본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대로 있지 않다.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에 나가 배추를 사들였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많은 걸 어쩌려고. 순덕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십니다.
며칠 뒤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비가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을 넘기자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배추는 썩어가고 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값은 2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막내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 남은 배추가 있소? 순덕은 평소 값으로 내놓았습니다. 평소 값이면 됩니다. 그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씨앗.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부지런한 자보다 때를 아는 자에게 붙는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붙은 돈을 지키는 건 마음이다. 그 말은 막내 집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해 겨울이 오기 전 막내 집 마당에는 작은 좌판 하나가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추 몇 포기와 말린 나물 2묶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좌판 앞에 멈추었습니다. 저 집은 속이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값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순덕은 저울을 들 때마다 한 번 더 눈금을 확인했습니다. 혹여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영진은 손님이 떠난 뒤에도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다. 그러니 신뢰라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작은 가게의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좌판 위 물건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소금 1자루, 무명 몇 필, 된장 항아리 2개, 작은 좌판은 조금씩 전포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반면 큰 집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영수는 장터에서 떠도는 말을 쫓았습니다. 강 건너에 다리가 놓인다더라. 관에서 새기를 낸다더라. 그는 좋은 논을 팔아 그 근처 땅을 사들였습니다. 정씨는 불안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크게 벌 겁니다. 영수의 눈에는 조급함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다른 마을로 놓였습니다. 길은 그들의 땅을 피해 갔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늘 세상보다 짧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땅값은 떨어졌습니다. 은자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밤이면 정씨는 뒤척였습니다. 왜 저 집은 점점 잘 되는 걸까? 막내 집 전포 앞에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질투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어느 날 밤, 정씨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이 잘 되는 이유가 정말 지혜 때문일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정씨는 몰래 장터 상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값싼 무명을 좋은 것처럼 보이게 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걸 저 집 물건 사이에 섞어두면 그 생각은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오래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정씨는 전포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무명은 빛이 거칠었습니다. 선반에 살짝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찾으시오? 낮은 목소리. 관아, 아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차가웠습니다. 정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내가 주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 씨에게 모였습니다. 복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날 큰 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노모는 더 꾸짖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무너뜨리면 그 흙이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 그 말은 긴 채찍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이후 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남은 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나서야 땅의 단단함을 배웁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막내 전포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진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난하다. 그러니 마음을 낮추자. 순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노모는 마당에 앉아 두 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큰 집 굴뚝에서도 연기가 오르고 막내 집 굴뚝에서도 연기가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노모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들은 듯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모모는 예전보다 더 오래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좀 무겁구나. 그녀는 늘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숨이 예전보다 가늘어졌다는 것을. 아침마다 끓이던 죽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고 밤에는 기침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던 날 노모가 영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왜 재산을 그리 나누었는지 원망하지 않았느냐? 영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뜻이 있었겠지요. 모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그릇에 담아도 담기는 모양이 다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네는 돈을 쥐어야 세상을 배울 성미였고 너는 사람을 붙들어야 세상을 배울 성미였다. 영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노모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길을 준 것이다.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오래 울렸습니다. 며칠 뒤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붕 위에 얇게 내려앉은 눈. 마을은 조용히 흰빛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모모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나누어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렸고 그녀의 숨은 조용히 멎었습니다. 울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이 텅 빈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장례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집은 늘 속이지 않았지. 어른 말씀이 참 깊었어. 큰 집의 영수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순덕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그녀는 오래 걸렸습니다. 순덕은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배우면 됩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상여가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길은 곧 눈에 덮이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오래 남을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막내 전포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지만 영진은 여전히 새벽에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값은 올리지 맙시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믿었습니다. 큰 집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영수는 다시 밭을 일구며 말수가 줄었고 정 씨는 이웃과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지만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집이 함께 마당에 앉아 밥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솥에서는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셨다면 좋아하셨겠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손에 쥐는 것이고 복은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돈은 왔다가 가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길은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길을 닦아둡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어쩌면 이미 그런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눈은 높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다. 길을 준 것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